그러나 저는 그때 관직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는 내 책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그때는 뭐 2020년이 되면 뭐 북한의 핵미사일이 50기에서 100기 정도가 준비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을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포기시키려고 노력하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저는 중국이라고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 중국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된다. 제일 거부감이 큰 말은 뭘까? 대한민국이 자체 핵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저를 평가했었어요. 이 사람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 일은. 미국이 용인하겠냐, 뭐 이런 류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떠들고 다녔었습니다. 당시는 그냥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이 책 쓰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독일의 슈미트 총리의 이중결정 이론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소련이 동유럽에 SS-20 미사일을, 핵미사일이죠, 배치를 했어요. 유럽이 난리가 났죠. 저거 어떻게 소련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해야 될 텐데 소련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독일 슈미트 총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퍼싱2, 미국의 퍼싱2를 우리도 똑같은 숫자 갖다 놓겠다. 소련이 SS-20을 퇴거시키면 우리도 미국으로 하여금 나토에 배치된 퍼싱2를 미국으로 철수시키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배치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버티다가 러시아가 결국 빼죠, SS-20을.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독일의 슈미트 시상의 이중결정 이론인데요. 당시 제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핵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우리도 함께 비핵화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북한을 핵 개발의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저도 또 합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이미 핵 잠재력 향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체의 핵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서울시장이 됩니다. 2021년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체 핵 개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이치에 왔으니까요. 계속 보시죠. 네, 다음. 당시 제가 인용했던 우리 국민들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많이 찬성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최근에는 이런 상전벽해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중도로 표를 얻으려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세상에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다음. 자, 그래서 드디어 핵 잠재력이 어떻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이른바 NCG를 창설합니다. 핵기획그룹을 창설을 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바로 어제부터 이제 열흘 동안 CNI를 처음으로 적용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CNI는 미국의 핵과 우리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잘 결합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CNI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이든 정부 때 시작됐던 NCG가 이제 CNI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그 첫 군사훈련이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자, 확장 억제와 핵 잠재력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에너지 안보와도 아주 직결이 됩니다. 특히나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거는 unfair하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본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일본은 20% 미만 농축은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를 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축 우라늄을 쌓아놓고 비축하고 있죠.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분들 글을 읽어보면 아이고 저거 협상 카드를 올려도 미국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야. 언감생신 미국이 절대 용인 안 할 카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오늘 아마 토론할 때 조비온 교수님이신가? 아마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할 때는 분위기가 지금처럼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너버스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이 얻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버스는 지나갔다. 핵 확산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 행정부의 기조상 대한민국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용인해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그러면 줄 걸 주는데 왜 우리가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한 NPT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못하느냐. 당당히 요구해야 되겠다. 당당히 요구할지 살살 설득할지 그거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다음.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카드, 실력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력과 기술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기술력, 다시 말해서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실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 한심하게도 원자력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윤석열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 정책을 다시 회복시켜 왔죠.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특히 미국은 지금 AI로 전 세계를 석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그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AI에 대한 기술력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냉각 장치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가진 가장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과 SMR을 가지고 공조 체계를 만들게 되면 미국도 절실한 미국이 아무리 셰일가스가 많고 에너지가 풍부해도 에너지 가지고 AI를 승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매우 뛰어난 SMR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 할 터인데 이것 역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고준위 전홍축 우라늄, 한류,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미국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있다는 거죠. 다음. 거기다가 이제 보나마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도 연동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뭐 제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또 꺼낼 수 있다. 물론 미국에 우리한테 배치해 줄 전술핵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쉽지는 않대요. 미국이 적극적일 리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요구해 봄직하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놓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가 필요한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래 원한다면 방위비 우리가 많이 책정할 텐데, 그 방위비 중에 상당 포션을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것도 옵션으로 쓸 수가 있다. 다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조선업, 이것이 한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과 첫 통화에서 이야기했다는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MRO라고 합니다. 이 선박을 유지,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협상 전략이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다음.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우리 성일정 국방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목표로 삼을 거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걸 분명히 해줬고,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다시 또 제가 야인 시절에 주장했던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옵션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그 슈미트스상의 이중결정 이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자체 핵무장했던 거 폐지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없애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러면 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반대하는 논리는 뭐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장도 못합니까?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그리고 북한에게도 굉장한 인사이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의식하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고요. NPT는 상대방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무리스러운 주장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오늘 제가 처음에 오늘 강연, 기조 강연의 제목을 자강 대한민국으로 붙여봤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동맹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으면 대등해지는 거죠. 대등한 동맹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강을 우리의
정책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화이팅 하겠습니다. 국회 무과포럼 화이팅! 화이팅! 오세훈 화이팅!